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국가들과 한국 등 인도태평양 국가 IP4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군사협력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IP4 국가 정상들은 별도로 회담을 열고 북한과 러시아를 규탄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마지막 날 이곳 워싱턴 DC 컨벤션 센터에서는 나토 회원 국가들과 IP4, 즉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들, 또 유럽연합 대표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비공개 회의로 전환되기 전 모두 발언을 통해 유럽과 인태 지역의 공동 안보 사안을 다룬다고 밝히면서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In this session, we will address our shared security challenges, including Russia's war against Ukraine, China's support for Russia's war economy, and the growing alignment of authoritarian powers. In response, we must work ever more closely together to preserve peace and protect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IP4 인도태평양 4개국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별도로 정상회의를 열고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심화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정상들이 인도태평양과 유럽 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불법 무기 이전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지에 대한 중국 지원에 대한 공동의 우려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IP4 국가들은 별도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과 만나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한 공동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경제적 밀착과 관련해서 유럽의 안보와 동북아의 안보,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입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나토 회원국과의 협력관계 그리고 인태지역의 IP4 국가들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 퍼블릭 포럼 연설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과 관련해 북한은 러시아가 첨단 군사기술과 에너지 자원을 제공하고 유엔 안보리의 제재 감시를 약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불법적인 러북 군사 경제 협력을 저지하고 무력화하기 위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 나토와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나토 정상회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따른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제76차 나토 정상회의는 내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됩니다. 지금까지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워싱턴 DC 컨벤션 센터에서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이어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별도의 회담을 갖고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에 핵공격을 하면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자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국 정상이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 발표 이후 확장 억제에 관한 미한 안보 협력에서의 진전을 재확인하기 위해 2024년 7월 10일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워싱턴 선언에 따른 미한 핵협의그룹 NCG 출범 이래 진전은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호 방위 관계를 맺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 및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특히 이번 회담을 통해 워싱턴 선언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떤 핵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초래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거듭 강조했으며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미한 동맹의 연합 방위 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로 창설된 핵협의그룹 NCG는 북한을 고도화하는 핵 위협에 직면해 한국 국민과 한반도 주둔미군의 지속적인 안전 및 안보 보장에 중점을 두고 미한 공동 핵 및 전략 기획을 촉진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과 전략적 메시지, 연습 시뮬레이션과 훈련 투자 활동, 위험 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가업의 신속한 진전을 계속 이룰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IP4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지원 등 글로벌 안보 구축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 참고 자료인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동맹의 75주년을 기념하는 나토 정상회의에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인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이 참석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 보여주었듯이 우리가 직면한 위협과 도전은 서로 연결돼 있다면서 한 지역의 발전은 다른 지역의 안보와 경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어 북러 간 군사협력, 중국의 러시아 방위산업 지원 문제들을 비판하면서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들은 나토가 초국가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의 공동 방어 조항이 적용되는 지역에 하와이를 포함할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하와이주의 브라이언 샤츠 민주당 의원 등 12명의 상원 의원은 10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인도태평양 영내 점증하는 군사적 위협을 지적하면서 하와이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보호를 받는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모든 나토 회원국의 집단 방위를 약속한 조항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북미 회원국 영토에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대응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와이는 제외된다면서 하와이는 미국이 북한과 중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최전방에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미국 하원 의원들이 주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학대하는 북한 정권을 규탄했습니다. 의원들은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 정권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의 끔찍한 인권 침해 실태를 널리 알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앞에서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하원 의원들과 미국 10여 개 주의 한인 학생 150여 명이 참석한 이 집회에서 민주당의 조너선 잭슨 하원 의원은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 정권은 지속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There is no greater threat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an how it treats and brutalizes its own people. It's not an external force, it's not a foreign nation, and no regime of international sanction can put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in greater jeopardy than the tyranny by which it suppresses freedom within its own walls. 한국계인 공화당의 미셸 스틸 하원 의원은 자신의 부모 모두 공산주의를 피해 북한에서 탈출했다면서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reedom is the most important things, and everybody comes to United States or they try to escape from communism because they are asking democracy and freedom, and we really have to speak up. 공화당의 버디 카터 하원 의원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 인권 상황을 널리 알리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embers of Congress need to be educated. So letting us know that families are being torn apart and they need to be put back together. Letting us know that we need reports in a timely manner here on what's going over there. That's very important. 미국 내 북한 인권 단체들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 내 정보 유입과 국제사회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are hungry for information. They're hungry for food. They're also hungry for information, and the information campaign is key. The truth will set them free, and the road to peaceful unification and the end of all the tensions in Korea is the end of the Kim regime. 이날 집회는 미국 내 한인 기독교 단체인 북한 자유를 위한 한인교회연합 KCC가 2010년부터 매해 여름 워싱턴 DC에서 개최하는 인턴십 컨퍼런스 행사의 일환으로 열렸고, 참가자들은 집회 후 상하원 의원들의 사무실을 방문해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KCC의 샘 킴 사무총장은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의 마음속에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행사의 목적이라며, 우리가 싫어하는 것은 주민을 억압하는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해외 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노동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중국은 북한의 모든 해외 파견 노동자 송환을 의무화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최근 발표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강제 노동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 노동자 10만 명 이상이 북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을 위해 해외에 파견돼 있으며, 북한 노동자의 추가 고용은 2017년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에 따라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해외 노동자 프로그램은 유엔 제재를 위반할 뿐 아니라 노동자의 이동의 자유 제한과 임금 착취, 위험한 산업에서의 안전장치 미비 등 심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이것은 북한 정권이 강제 노동을 정치적 억압 체제의 일부이자 경제 시스템의 한 축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직접 찬성 투표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참혹한 인권 문제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2024 북한 인권 서울 포럼이 한국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서울시 주관으로 서울시청에서 11일 열린 이날 포럼에는 한국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미국의 줄리 터너 북한 인권 특사,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 주민들이 그들이 처한 인권 상황과 바깥 세계에서 그들을 위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음을 깨닫도록 북한 사회의 문을 계속 두드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줄리 터너 특사는 북한 정권이 수십억 달러를 무기 개발에 투자하고 있지만 북한 사회에 식량 불안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고, 내외국인 납치와 강제 실종, 미송환 전쟁 포로, 이산 가족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인권 유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은 우크라이나 내 인권 침해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고,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에 대해 착취와 대중동원, 자원 전용, 해외 강제 노동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터너 특사는 이날 이준일 한국 외교부 한반도 정책국장을 만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양국 공조 방안을 논의했으며, 양측은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오는 9월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회의와 11월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UPR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해 북한 인권 문제 공론화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이 2026년부터 독일의 SM-6 미사일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또 극초음속 무기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미국과 독일은 10일 워싱턴에서 공동 성명을 통해 미국은 2026년부터 다영역 태스크포스의 장거리 활약 능력을 단계적으로 배치할 것이며, 여기에는 SM-6 지대공 미사일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그리고 개발 중인 극초음속 무기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첨단 무기 배치는 나토에 대한 미국의 공약, 유럽의 통합 억제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11일 나토 정상회의 장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적절한 시기에 중요한 결정이라고 환영하고, 러시아의 다양한 무기 체계를 고려할 때 우리에게 정밀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난 2월 민헨 안보회의에서도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인접국인 벨라루스로 지난해부터 전술 핵무기를 이전했으며 미국은 이미 유럽에 수만 명의 병력과 재래식 무기, 전술용 B-61 핵폭탄 100여 개를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 2개월 동안 중단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폭탄 공급을 일부 재개합니다. 이 사안에 정통한 미국 당국자들은 10일 500파운드 폭탄을 이스라엘에 다시 보낼 것이고 선적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서 해당 폭탄들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이스라엘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과 워싱턴 포스트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이 당국자는 상대적으로 대형인 2,000파운드 폭탄에 관해 여전히 공급 중단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라파 작전이 2,000파운드 폭탄의 최종 사용처가 될 것을 우려하며 라파나 가자지구의 다른 곳에서 2,000파운드 폭탄을 사용할 가능성이 주요 관심사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5월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서 전면전을 펼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에 반대 의사를 표하며 이스라엘에 보내는 폭탄 선적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당시 중단 조치된 폭탄은 두 종류로 2,000파운드 폭탄 약 1,800개와 500파운드 폭탄 1,700개입니다. 중국과 타이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타이완 인근에 올해 최대 규모의 군용기와 함정을 보내 타이완을 압박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11일 소셜미디어 X에 오늘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 중국 인민해방군 항공기 66대와 함정 7척이 타이완 주변에서 활동하는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 군용기 66대 중 56대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왔으며 이어 39대가 타이완 남쪽과 남동쪽을 지나갔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완 주변에서 중국 군용기 수가 급증한 건 중국 항공모함 산둥함이 서태평양에서 훈련하기 위해 타이완 남부를 지나간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의 두 번째 항모인 산둥함이 서태평양 훈련을 위해 필리핀 바탄과 바부안 제도 사이 발린탕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스즈스키함이 지난 4일 중국 영해를 일시적으로 항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11일 스즈스키함이 중국 저장성 연안에서 약 22km 안쪽 해역인 중국 영해에 진입해 약 20분간 항해한 뒤 영해 밖으로 나갔으며 당시 중국 함정은 스즈스키함의 거듭 퇴거를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또 자위대 함정이 중국 영해를 항해한 건 매우 이례적이며 주변에선 중국군의 실탄 사격 훈련이 예고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의 린젠 대변인은 이날 중국은 이미 일본 함정의 위법 부당한 행동에 관해 일본에 엄정한 교섭, 즉 항의를 제출했고 일본 또한 이에 관해 설명하면서 기술적 오류라고 했으며 중국은 일본이 이번 일을 철저히 조사해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생가크 열도, 중국 이름 랴오이다오 열도 등을 둘러싸고 영유권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